안녕하세요. 봄입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목표 세우셨나요? 제 새해 목표는 이겁니다. 목표 같은 거 세우지 말고 잘 지내기. 여러모로 아프지 않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어린 왕자의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전철수가 말했다. 아저씨는 여기서 뭘 해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여행자들을 가르고 있어. 1000명씩 묶어서. 전철수가 말했다. 그들을 싣고 가는 기차를 어느 때는 오른쪽으로 또 어느 때는 왼쪽으로 보내고 있단다. 그때 불을 환하게 켠 급행열차가 천둥치듯 우르릉거리며 전철수의 경비실을 뒤흔들었다. 저 사람들은 진짜 바쁘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들은 뭘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관사조차 모른단다. 전철수가 말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불을 환하게 켠 두 번째 급행열차가 우르릉거렸다. 그들이 벌써 되돌아오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같은 사람들은 아니란다. 전철수가 말했다.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살던 곳에서 만족하지 못한 건가요? 사람들은 사는 곳에서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단다. 전철수가 말했다. 그러자 세 번째 급행열차가 불을 환하게 켜고 전등 소리를 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본 여행자들을 쫓아가는 건가요? 그들은 아무것도 쫓지 않는단다. 전철수가 말했다. 그 안에서 잠을 자지 않으면 하품이나 잔뜩 하지. 어린애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박고 있단다. 어린애들만 자기들이 뭘 찾고 있는지 알아요. 어린애들은요, 헝겊 인형에 시간을 바치고 그래서 인형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빼앗으면 아마 소리내어 울 거예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이들은 운이 좋구나. 그리고 전철수가 덧붙였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장사꾼이 말했다. 그는 목마름을 달래주는 최신계량 알약을 파는 사람이었다. 일주일에 한 알만 먹으면 다시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저씨는 왜 이런 걸 팔아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거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으니까. 장사꾼이 말했다. 전문가들이 계산을 했어. 일주일에 53분이 절약된다고 하더라. 그럼 그 53분으로 뭘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을까? 나라면... 어린 왕자는 혼자 생각했다. 내가 그 53분을 써야 한다면 아주 천천히 샘터로 걸어가지 않을까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막에서 비행기 고장이 일어난 지 8회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저장해 놓은 물의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시면서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너의 지난 이야기 정말 아름다워. 근데 나 비행기를 아직 고치지 못했어. 이제 마실 물도 없고 나도 아주 천천히 샘터로 걸어갈 수 있다면 좋겠다. 내 친구 여우는요? 그는 나에게 말했다. 꼬마야, 지금 여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야. 왜요? 지금 난 목이 말라 미치겠다고. 그는 내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대답했다. 죽는다고 해도 친구를 하나 가지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난 내 친구 여우를 가져서 엄청 기뻐요. 이 애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 짐작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다. 배고프지도 그리고 목마르지도 않고 햇빛만 조금 있으면 그만이니. 그러나 그는 나를 보더니 내 생각에 대답했다. 나도 목이 말라요. 우리 같이 우물을 찾으러 가요. 나는 내키지 않는 몸짓을 했다. 이 거대한 사막에서 무턱대고 물을 찾는다니 정말 터무니없는 짓이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다. 말없이 여러 시간을 걷고 나자 어둠이 깔렸다. 그리고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목마름 때문에 좀 열에 들떠 꿈결에서인 듯 그 별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의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그럼 너도 목이 마르니? 그에게 물어봤다. 그러나 그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아요. 나는 그의 대답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냥 조용히 했다. 그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쳐 있었다. 그가 주저앉았다. 그리고 나도 그의 곁에서 주저앉았다. 그리고 잠시 말이 없더니 그가 입을 열었다. 별들이 아름다워요.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가 있기 때문이죠. 나는 그렇지. 이렇게 대답하고 달빛 아래 주름을 짓고 있는 모래 언덕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그가 덧붙였다. 사실이다. 나는 늘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정적 속에 빛나는 어떤 것이 숨어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딘가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모래밭이 왜 그처럼 신비롭게 빛나고 있는지 문득 깨달았다. 어렸을 때 나는 고가에서 살았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그 집에 보물이 묻혀 있다고 했다. 물론 아무도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어쩌면 찾으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보물이 우리 집 구석구석을 황홀하게 만들었다. 우리 집은 그 깊숙한 곳에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그래,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집이나 별이나 사막이나 그걸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 아저씨가 내 여우하고 같은 생각이어서 나 기뻐. 그가 말했다. 어린 왕자는 잠이 들었다.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길을 걸었다. 나는 감동했다.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지구 위에 그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것은 아마 없으리라는 느낌마저 들었다. 나는 달빛 아래서 그 창백한 이마, 감긴 눈, 바람에 흩날리는 그 머리칼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했다. 내가 여기 보고 있는 것은 껍질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의 반쯤 벌린 입술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미소를 보고 나는 또 생각했다. 잠든 어린 왕자가 나를 이렇듯 감동하게 만드는 것은 한 송이 꽃에 바치는 그의 성실한 마음 때문이겠지.
비록 지금은 잠이 들어도 그의 가슴 속에는 등불처럼 밝게 타오르는 한 송이 장미꽃의 영상이 있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나는 더욱 그가 부서지기 쉽다는 걸 알아차려 버렸다. 등불은 잘 지켜야 한다. 한 줄기 바람에도 꺼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계속 걸어가 동일틀 무렵에 우물을 발견하게 됐다. 사람들은 부랴부랴 급행열차에 뛰어들고 있어. 자기들이 찾는 게 무엇인지 이젠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뱅뱅 돌고 있는 거야. 어린 왕자는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찾아낸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여느 우물과는 달랐다. 사하라 사막의 우물은 모래 속에 파인 구덩이일 뿐이었다. 그 우물은 마을의 우물 같아 보였다. 그러나 마을이라고는 전혀 없었기에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상한데? 어린 왕자가 말했다. 모두 마련되어 있어. 도르래랑 두레박이랑 그리고 밧줄까지. 그는 웃고 줄을 만졌다. 그리고 도르래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바람이 오랫동안 잠들었다 일어났을 때 낡은 바람개비가 삐걱거리듯 도르래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아저씨 이 소리 들리지? 어린 왕자는 말했다. 우리가 우물을 깨웠더니 우물이 노래를 불러. 나는 그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게. 그에게 말했다. 너한테는 너무 무거울 거야. 나는 천천히 두레박을 우물의 둘레돌까지 넘어지지 않게 올려놓았다. 나의 귓속에는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계속 들렸다. 여전히 출렁거리는 물속에서 해가 출렁거리는 것을 나는 바라보았다. 나 이 물이 마시고 싶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마시게 해줘. 그 말에 나는 그가 찾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나는 두레박을 그의 입술까지 들어올렸다. 그는 눈을 감고 마셨다. 명절이나 되는 것처럼 즐거워 보였다. 그 물은 보통 음료수와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그 물은 별빛을 받고 걸어온 발걸음과 도르래의 노래와 내 팔의 노력에서 태어났다. 그것은 선물처럼 마음을 흐뭇하게 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도 이처럼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 자정의 미사음악, 다정한 미소들처럼 내 기억을 더듬게 만들었다. 아저씨네 별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정원 하나에 장미를 5,000송이나 가꾸고 있어. 심지어 거기서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찾지도 못해. 맞아. 찾지 못하지.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장미꽃 한 송이에서도 그리고 물 한 모금에서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맞아. 그랬을 수 있었을 거야.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덧붙였다. 하지만 눈이 장님이야. 마음으로 찾아야 되는데. 나는 물을 마셨다. 숨이 가벼워졌다. 사막은 동이틀 무렵이면 꿀과 같은 색깔이다. 나는 이 꿀과 같은 색깔에서도 행복을 느꼈다. 왜 공연히 마음을 괴롭혀야 한단 말인가. 아저씨는 약속을 꼭 지켜야 돼. 어린 왕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다시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무슨 약속? 알잖아. 양에게 씌워줄 부리망. 난 그 꽃에 책임이 있다고. 나는 주머니에서 초벌만 그린 그림들을 꺼내놓았다. 어린 왕자는 그걸 보고 껄껄대면서 웃었다. 이 바오밥 나무 있잖아. 꼭 배추 같아. 바오밥 나무를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 여우 귀 봐봐. 꼭불 같고 그리고 이건 너무 길잖아.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꼬마야, 넌 공평하지 않아. 내가 그림 그릴 줄 아는 것이라곤 속이 보이는 보아뱀, 그리고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 이것 두 개뿐이란다. 그래도 괜찮을 거야. 그는 말했다. 어린애들은 다 알아볼걸? 나는 그래서 부리망 하나를 연필로 그렸다. 그걸 어린 왕자에게 주려니 가슴이 메어졌다. 너 나한테 숨기고 있는 계획 있지?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있잖아, 내가 지구에서 떨어진 지 내일이면 1년이야. 그리고 잠시 말이 없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떨어진 곳이 이 근처야. 그리고 얼굴을 붉혔다. 또다시 나는 까닭도 모르는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한 가닥 의문이 생겼다. 그럼 우연이 아니었구나. 여드레 전 내가 너를 알게 된 그날 아침,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사방으로 수만리나 떨어진 곳을 너 혼자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거 말이야. 네가 떨어진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었구나, 너.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나는 망설이며 덧붙여 물었다. 1년이 되어서 그러는 거야?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어린 왕자는 묻는 말에 결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굴을 붉히면 대개 그렇다는 뜻이 아니었나. 나 두려워. 내가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가야 돼. 기계 있는 대로 다시 돌아가야지.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그러나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여우 생각이 났다. 자신을 길들이게 하고 나면 얼만큼 울 염려가 있는지. 우물 옆에는 무너지다만 낡은 돌담이 있었다. 이튿날 저녁 일을 하다가 돌아오던 나는 멀리서 어린 왕자가 그 위에 걸터앉아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너 나 기억 안 나지? 이 자리는 아니었다니까. 틀림없이 그 말에 대답하는 다른 소리가 있었다. 어린 왕자가 다시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야. 날은 바로 그날이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돌담을 향해 그대로 걸어갔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다시 대꾸하는 것이었다. 맞아.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보면 알게 될 거야. 거기서 나를 기다리면 돼. 내가 오늘 밤 거기로 갈게. 나는 담에서 20m쯤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말이 없더니
다시 얘기를 시작했다. 네가 가진 독, 그거 좋은 거 맞아? 오래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 있어? 나는 가슴이 조여 발을 멈추었다. 나는 그때까지도 영문을 모르고 있었다. 이제 너는 가봐. 그가 말했다. 이제 내려가 봐야겠어. 그때서야 나는 단밑을 내려다보곤 벌쩍 뛰었다. 30초 안에 우리를 끝장낼 수 있는 저 노랑뱀 하나가 어린 왕자를 향해 머리를 들고 있었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 어린 왕자에게 뛰어갔지만 내 발소리에 뱀은 잦아드는 분수처럼 천천히 모래 속으로 도망갔다. 별로 서두르지도 않고 가벼운 소리를 내며 돌틈으로 교묘히 사라졌다. 나는 단밑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 눈처럼 창백한 내 꼬마 왕자를 겨우 품에 받아 안을 수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언제나 변함없는 그의 금빛 목도리를 풀어냈다. 그의 관자놀이를 적셔주고 물을 먹여주었다. 이제는 그에게 감히 아무 말도 물을 수가 없었다. 그는 나를 엄숙하게 바라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끌어안았다. 그의 가슴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아저씨가 비행기에 무엇이 고장났는지 알아내서 나 기뻐. 아저씨는 이제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알았어? 나는 내 비행기 수리가 성공했다는 말을 막 하려던 참이었다. 그는 내 물음에는 대답도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오늘 내 집으로 돌아가. 그러고는 우울하게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울 거야. 나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어린애처럼 품에 끌어안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붙잡아 볼 수도 없이 끝없는 구멍 속으로 곧장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먼 데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있어. 그리고 양을 넣어둘 상자도 있고 또 부리망도 있어. 그리고 그는 우울하게 웃었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나는 그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너 무서웠구나. 그는 무서워했다. 하지만 그는 상냥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오늘 저녁 말이야. 오늘 저녁에 더 무서울 거야. 돌이킬 수 없는 느낌에 나는 다시 온몸이 오싹해졌다. 그리고 이 웃음소리가 다시는 들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내가 엄청 힘겨워한다는 것을 나는 그때 깨달았다. 그 웃음소리는 나에게 사막의 샘과 같은 것이었다. 꼬마야, 네 웃음소리 다시 들려줄래? 그러나 그는 내게 말했다. 오늘 밤이면 꼭 1년이야. 내가 바로 떨어졌던 그 자리 위에 내 별이 나타날 거야. 꼬마야, 그거 다 못된 꿈 아니야? 그 뱀 이야기, 그 뱀하고 약속한 얘기, 그 별 이야기 전부. 그러나 그는 내 물음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꽃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어떤 별에 꽃 하나를 사랑한다고 해봐. 그럼 밤에 하늘만 바라봐도 엄청 아늑해질걸? 어느 별에나 닭꽃은 피니까.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마시게 해준 물 무슨 음악같이 느껴졌어. 도르래랑 밧줄이랑 다 그것들 때문이야. 아저씨도 생각나지?
그때 진짜 좋았는데. 그리고 아저씨는 이제 밤에 별을 쳐다볼 거야.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근데 오히려 그게 잘 된 일이야. 내 별은 아저씨에게 여러 별 가운데 어느 한 별일 거야. 그러면 어느 별을 바라봐도 다 좋지 않을까? 어느 별이나 다 아저씨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아저씨한테 선물을 하나 줄게. 그는 웃으며 얘기했다. 꼬마야, 그 웃음소리 듣기 좋다. 이게 내 선물이 될 거야. 물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람들에겐 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별은 아니야.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겐 별이 길잡이일 거고, 또 어떤 사람들에겐 작은 빛에 지나지 않을 거야. 학자들이라면 별을 문제거리로 생각하고, 내가 만난 사업가한테 별은 황금이었어. 근데 별은 말이 없어. 아저씨가 보는 별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를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내가 그 별들 중 어느 별에서 살고 있을 테니까 그 별들 중에 어느 별에서 웃고 있을 거야. 그래서 아저씨에겐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그리고 아저씨는 슬픔이 가라앉게 되면 나를 알았다는 게 기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내 친구일 거고 나와 함께 웃을 거야. 그래서 가끔 이렇게 재미로 창문을 열 거야. 그럼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쳐다보며 웃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겠지? 그럼 아저씨는 이렇게 말할 거야. 나 별을 보면 자꾸 웃음이 난다. 그럼 아저씨 친구들은 미친 줄 알 거야. 내가 아저씨한테 너무 심한 장난을 쳤나? 그리고 그는 웃었다. 오늘 밤은 정말이야. 아저씨, 오지 마. 나는 너 곁을 떠나고 싶지가 않아.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어쩌면 죽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걸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네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 그러나 그는 걱정스러운 빛이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뱀 때문이기도 해. 아저씨가 물리면 어떡해. 뱀은 심술쟁이야. 장난삼아 물지도 모른다고. 나는 너의 곁에 있을게. 그러나 무언가 그는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가 떠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소리 없이 빠져나갔다. 내가 그를 따라잡았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만 말했다. 아, 아저씨구나. 그리고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또다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아저씨가 잘못한 거야. 마음이 아플 거야.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런 건 아니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저씨도 알 거야. 거기 너무 멀어. 이 몸뚱이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 너무 무겁거든. 나는 그 말을 듣고 대답하지 못했다. 그건 낡은 껍데기 같을 거야. 낡은 껍데기는 슬플 게 전혀 없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기운을 잃었다. 그러나
다시 안간힘을 썼다. 참 포근할 거야. 아저씨도 알잖아. 나도 별들을 바라볼게. 별들이 모두 녹슨 도르래를 달고 있는 저 우물이 될 거야. 별들은 모두 내게 마실 물을 부어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진짜 즐겁겠다. 아저씨는 방울이 5억 개나 있고 나는 샘이 5억 개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도 말이 없었다. 울고 있었던 것이었다. 여기야. 혼자 한 걸음만 내딛게 도와줘. 그리고 그는 앉았다. 무서웠던 것이었다. 그런 그가 다시 내게 말을 걸었다. 알잖아. 내 꽃. 나는 꽃에 대한 책임이 있어. 게다가 그 꽃은 매우 약해. 그렇게도 순진하고 세계와 맞서서 알잖아. 내 꽃. 나는 내 꽃에 대한 책임이 있어. 게다가 그 꽃은 너무 약해. 그렇게도 순진하고 세계와 맞서 제 몸을 지킨다는 게 고작 4개의 가시밖에 없으니까. 나는 더 이상 몸을 가눌 수가 없어졌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이제 끝났어. 그는 또 잠깐 망설이더니 다시 일어섰다. 그가 한 걸음을 내딛었다.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한순간에 넘어지지 않고 서 있었다.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는 나무가 넘어지듯 천천히 넘어졌다. 모래밭이라 소리조차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벌써 6해 전의 일이 되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다. 나를 다시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몹시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그들에겐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이렇게 대답했다. 이제는 슬픔이 다소 가라앉았다. 다시 말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자기 별로 돌아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해 뜰 무렵에 보니 그의 몸뚱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렇게 무거운 몸뚱이가 아니었는데 나는 밤마다 별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걸 좋아하게 되었다. 별들은 5억 개의 방울과 같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그 부리망에 나는 깜빡하고 가죽끈을 달아주지 않았다. 아마 그걸 양에게 씌워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의 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겠지? 어쩌면 양이 꽃을 먹어버렸을 수도 있었겠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어린 왕자는 밤마다 꽃을 유리덮개로 덮어줬을 거야. 그리고 양을 단단히 감시하겠지? 그러면 나는 행복해진다. 그리고 모든 별들도 조용히 웃고 있다. 때로는 이렇게도 생각한다. 어쩌면 방심할지도 몰라. 그럼 큰일 나는 건데. 하루 저녁 유리덮개를 잊어버리거나 밤중에 양이 소리 없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 방울들은 모두 눈물로 변하게 된다. 이것은 꽤나 큰 수수께끼다.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은 나에게 알지 못하는 어떤 양이 알지 못할 어딘가에 장미 한 송이를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이것에 따라 천지가 온통 달라 보일 것이다. 하늘을 보자.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어봐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토록 중요하다는 걸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풍경이다. 앞면의 풍경과 같은 풍경이지만 여러분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그렸다. 어린 왕자가 이 땅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곳이 바로 이곳이니까. 어느 날 아프리카의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이곳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풍경을 자세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게 되거든 제발 서두르지 말고 별 아래서 잠시 기다려달라. 그때 한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 애에게 웃고 그 애가 금발이면 어떤 것을 물어도 그 애가 대답하지 않으면 그 애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 것이다. 그때는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이다지도 슬퍼하는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이내 내가 전하는 편지를 전해달라. 그 애가 다시 돌아왔다고.